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큰일이 났습니다. 여러분도 지난 주말 이후 주류 언론의 뉴스를 통해 들으셨겠지만 현재 우크라이나군의 최대 격전지이자 우크라이나군이 펼치는 망치와 모루 전술에서 무너져서는 안 될 중요한 지역인 세베로도네츠크가 러시아군의 손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제 곧 러시아군은 루안스크에서 마지막 남은 리시찬스크 감제 고지와 동부 전선의 전략 거점인 슬로비안스크를 향해 마지막 최고의 공세를 가해 올 텐데요. 그러나 마치 우크라이나군이 끝장난 것처럼 보일지라도 자세히 상황을 들여다보면 진실은 전혀 다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 또한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사실이지만 주류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러시아가 승기를 잡은 것이 절대 아닌데요. 사실 러시아가 크게 유리해졌다 이런 소식이 알려졌다가 이후에 오히려 더욱 큰 피해를 입었다는 뉴스가 전해진 것이 한두 번이 아니죠. 과연 무엇이 진실일까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러시아군이 처한 암울한 진실, 지독한 소모전의 시작. 현지 시각 6월 26일 오신트 정보들에 의하면 그동안 매복과 시가전을 수행하며 버텨왔던 우크라이나군이 너무나 치열한 격전 끝에 결국 세베로도네츠크를 러시아군에게 내주고 모두 완전히 물러났습니다. 러시아군 포병을 일방적으로 사냥했댔던 K9 자주포의 형제 크라프 자주포들도 함께 후퇴했는데요. 현지 시각 6월 26일 파블로 키릴렌코 도네츠크 군정 청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날 새벽까지 러시아군이 세베로도네츠크 전역을 장악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날 저녁까지 우크라이나군은 모두 남서쪽의 세베르스키 도네츠 강을 건너가 리시찬스크 감제고지 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아조트 산업지대에 약간의 우크라이나군 병력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들을 빼면 모든 병력이 손실 없이 철수했습니다. 현재 세베르도네츠크 도심지 내에서는 러시아군의 7개 대대 전술단 병력이 시가지를 장악하는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물론 알려진 정도는 이 정도지만 실제 러시아군 병력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세베르도네츠크에서 완전 철수한 우크라이나군 행동에 굉장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물론 지난번처럼 러시아군을 도심지 깊숙이 끌어들이려는 기만전은 아닙니다. 몇 번이나 써먹었던 기만전이 또 통할 리 없겠죠. 이제까지 아조트 플랜트 시설을 중심으로 치열한 방어전을 치르며 버텨왔던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25일에서 26일 러시아군이 들이닥치기 전 한꺼번에 대규모로 빠져나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세베르스키 도네츠강 동부 유역에서도 철수했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이는 끝까지 저항하며 80일간 버텼던 마리우폴의 우크라이나군 행동과는 180도 다른 행동인데 바로 여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마리우폴은 비록 예상보다 훨씬 오래 버티며 이 지역에 공세를 퍼붓는 러시아군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지만 그 과정에서 우크라이나군도 너무 큰 피해를 입었고 결과적으로 마리우폴 또한 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 오신트 정보들이 한결같이 분석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이번에 우크라이나군은 마리우폴 때와는 달리 세베르도네츠크 전선에서 아군 병력을 무사히 빼낸 다음 러시아군의 진격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리시찬스크 감제고지와 슬로비안스크를 요새화시키고 러시아군에게 지옥이나 다름없는 소모전을 강요할 계획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키릴렌코 청장은 현재 우크라이나군이 세베르도네츠크에서 전술적 철수를 결정했고 현재는 안전하게 주요 병력들이 남서쪽 리시찬스크 감제고지를 장악한 채 새로운 방어선을 재정비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키릴렌코 청장은 세베르도네츠크를 점령한 러시아군의 다음 목표가 전략적 요충지인 슬로비안스크가 될 것이지만 우크라이나군은 리시찬스크와 슬로비안스크를 러시아군이 절대 뚫을 수 없는 요새로 만들 것이라 밝혔습니다. 즉 마리우폴 그리고 세베르도네츠크에서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숨쉴 틈 없이 들이닥쳐오는 러시아군은 극심한 소모전을 반복하며 무너져 갈 것이라는 말인데요. 마침 미 전쟁연구소 ISW에서도 최근 이와 같이 우크라이나군의 전략적 목표가 러시아군에게 소모전을 강요하는 것이라는 같은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현지 시각 6월 27일 러시아군 부대는 우크라이나군의 새로운 방어 진지가 구축된 리시찬스크에 집중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군은 제56 차량화 소총 여단 및 제24 기계화 여단 및 제14 기계화 여단, 포파나야 돌출부를 방어하던 부대들을 끌어와 러시아군의 공세를 막아내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또다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소모전을 반복하면서도 가능한 빨리 러시아 지휘부의 명령에 따라 루안스크를 점령해야 하는 러시아군과 숨쉴 틈 없이 몰아쳐오는 러시아군에게 무너지지 않고 요새화된 방어 진지를 중심으로 막아내는 우크라이나군이 서방으로부터 필요한 무기 지원을 얼마나 빨리 충분히 받을 수 있는가가 승패를 가를 요소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마리우폴과 세베르도네츠크에 이어 슬로비안스크는 러시아군에게 새로운 지옥이 될 것이다. 저들은 이미 이전에 같은 상황을 경험했으면서도 전술을 바꿀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라고 우크라이나 현지 언론 매체인 우크레인폼과 키릴렌코 청장은 이야기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이 장악하고 있는 리시찬스크는 루안스크주에서 마지막 남은 영역이지만 다른 곳보다 높은 고지대에 속해 있어 우크라이나군이 여전히 급하게 진격해오는 러시아군을 상대로 지리적 이점을 등에 업고 효과적인 방어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일이 벌어지는 동안 다른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놀라운 선전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 오신트 보도를 종합해 검증한 바에 따르면 6월 26일 하루 동안에만 우크라이나군은 21대나 되는 러시아군 전차를 파괴했고 14대나 되는 러시아군 장갑차를 박살냈습니다. 이는 평소의 전과에 비하면 굉장히 큰 전과인데요. 역시나 그럴 만한 전투가 바흐무트 이지움 전선에서 발생했습니다. 세베로도네츠크 남쪽의 동쪽 요충지 이지움으로부터
우크라이나군의 주요 보급로에 인접한 바흐무트 지역에 이르는 전선에서 지난 주말 굉장히 격렬한 전투가 발생했는데요. 이 지역에는 무려 러시아군의 55개 대대 전술단 전력이 전개되어 있는데, 이는 러시아군이 현재 동원 가능한 105개 대대 전술단 중에서 무려 50%를 차지하는 엄청난 전력입니다. 여기에 포함된 러시아군 전력은 굉장히 화려한 전력을 자랑하는데, 제1 근위전차군과 제20 제병협동군, 제35 제병협동군과 제36 제병협동군, 제2 제병협동군, 그리고 제11 군단, 제106 근위공수사단, 제41 제병협동군, 제3 근위스페츠나츠 여단 등입니다. 300km 이르는 이 전선에서 각각의 대대 전술단은 5.6km씩의 구역을 담당해 전투를 치르고 있는데요. 이 지역에서는 러시아군의 규모가 우크라이나군의 규모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들 중 일부는 계속해서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을 받으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6월 25일 우크라이나군의 제93 기계화 여단은 이지움 서부 지역을 공격했고, 이에 의해 러시아 제4근위 전차사단 예가의 제12 전차연대 그리고 제1근위 전차군이 어느 정도의 타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의 격전이 이지움 남서부 지역에서 계속 벌어지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 55개 대대 전술단은 현재 전투가 반복되며 전력이 급감한 상태라 절대 온전한 전력이라 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원래는 한 개 대대 전술단에 1000여 명의 러시아군 병력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현재 이 지역 러시아군의 대대 전술단들 중 어떤 부대들은 100명에서 200명을 채우는 것이 고작이고, 일부 부대는 100명조차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정도인데요. 게다가 전차와 장갑차의 장비들이 부족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전장에 60년대에나 쓰던 T-62M 전차를 몰고 나오는 러시아군의 상황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렇다 해도 러시아군이 병력의 규모 면에서 우크라이나군을 크게 앞서는 것은 사실인데, 부디 이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잘 싸워주어 얼마 전 함락된 졸로테 지역처럼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 지역에 비정상적으로 많은 55개 대대 전술단 병력이 동원될 수 있었던 것은 러시아가 불법으로 강제 징집을 극심하게 진행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군은 수차례에 걸친 바흐무트 리시찬스크 고속도로를 향하는 러시아군의 공세는 막아내고 이곳을 통제하고 있으니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지움 일대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압도적인 전력 차이에도 불구하고 크게 선전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드디어 전선에 투입되기 시작한 바로 이 최종병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압도적인 화력으로 러시아군을 일방적으로 요리할 수 있다는 M142 하이마스 다연장 로켓인데요. 7월은 되어야 등장할 것이라던 이 끝판왕 무기가 6월 25일 벌써 우크라이나 전선의 모습을 보였는데, 단 4문밖에 되지 않는 숫자로 러시아군을 극도의 패닉 속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이 무기가 강력하다고 해도 어째서 4문밖에 되지 않는 하이마스에 러시아군이 난리인 걸까요? M142 하이마스가 단순히 가장 무서운 최강의 다연장 로켓이기 때문이 아니라 특별한 현재 상황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며, 우크라이나군은 현재 이를 강력한 심리전의 일환으로 이용하고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욱 무서운 무기체계가 곧 우크라이나 전선에 배치될 전망이라 이에 대한 러시아군의 두려움이 극에 달할 전망인데요. 다음 시간에 그 이유를 알아보기로 하고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